네, 안녕하십니까. 준혜비입니다. 저녁 시간이고요.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해 먹을까?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잠시 생각을 해 봤어요.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른바 마늘 볶음밥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마늘 볶음밥. 제가 생각한 거는 이래요. 제가 마늘 볶음밥이라는 요리를 요리가 특별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. 제가 파스타를 자주 해 먹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파스타 메뉴가 있죠. 마늘을 사용한 알리오의 올리오, 마늘과 소금 그리고 올리브유만 사용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파스타. 유럽에서는 야식, 어떤 간식 느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그런 파스타죠. 그런데 그 간단한 레시피의 파스타가 정말 맛있다는 거죠. 그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문득 제가 생각이 든 게 알리오 올리오 하는 것처럼 볶음밥을 해보면은 그 또한 매우 맛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집에 와서 잠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늘 볶음밥이라고 해서 레시피가 되게 많더라고요. 익히 제가 해오던 것들, 특히 제가 파스타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? 파스타도 자주 하고 종종 리조또도 해 먹는 제 입장에서 사실상 저는 파스타와 이 볶음밥을 하는 거는 결국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파스타랑 밥 한 톨 그게 사실상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? 그냥 크기와 형태의 차이가 있을 뿐 파스타 면이나 쌀알이나 사실상 똑같다.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은 우리가 아는 떡볶이 있죠. 떡볶이 떡은 파스타보다는 더 크죠. 월등히 더 크죠. 그런데 결국에 이 요리의 기본 원리를 생각을 하면은 쌀알 한 톨을 익히는 거나 파스타 면 하나를 익히는 거나 떡볶이 떡 하나를 익히는 거나 그리고 그것을 익히고 양념과 적절하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. 결국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형태와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쌀, 보리 이런 곡물 한 톨과 파스타 면과 심지어 떡볶이마저 같은 음식이라고 저는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요리를 해봐도 사실상 모든 조리 과정이 일맥상통한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마늘 볶음밥 사실 처음 해보는 건데요.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은 기본 재료가 되는 요 마늘 있고요. 마늘은 쉽게 빨리 익고 잘못하면 타죠. 그래서 그 전에 요 앞에 보이는 요 버섯, 이게 표고가 아니고 백송화 버섯이라고 하나? 아무튼 이게 좀 비싼데 맛이 아주 좋아요. 볶아 놓으면은. 그래서 얘를 조금 잘게 썰어서 잘 볶고요. 베이스가 되는 이 양파 하나 잘 볶아 주고요. 요거를 베이스로 잘 볶아 준 다음에 마늘을 그냥 다지거나 빻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요 이케아에서 나오는 민썰을 정말 잘 쓰고 있는데요. 이거 한 돈 10,000원 밖에 안 하거든요. 근데 정말 편리하고 내구성도 좋고 아주 잘 쓰고 있는 물건인데요. 요 이케아 마늘 민썰로 완전 즙 짜듯이 빠개서 볶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. 경험상 그렇게 마늘을 가능한 한 잘게 뽀개는 것이 맛이 가장 좋더라고요. 그렇게 할 거고요. 그리고 기본적인 소스가 나오면은 버터를 넉넉하게 넣어서 고소한 맛을, 풍미를 극대화를 시켜주고 간을 적당히 하고요. 그렇게 소스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제가 지금 밥을 해놨거든요. 요 밥을 팬으로 옮겨서 약간 설익은 이 밥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줄 생각입니다. 사실상 조리 과정이 파스타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은 일단 해볼까요? 일단은 해보겠습니다. 예. 저는 이 요리를 할 때 이 요리의 기본, 요리의 정수란 무엇인가, 이 모든 요리 종류를 막론하고 이 요리의 기본 원리, 중심을 관통하는 그 핵심을 관통하는 원리가 무엇일까, 그거를 매번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되었어요. 비록 제가 대단한 요리사, 프로 요리사는 아니지만은 결국에 기본 자연이 준 식재료의 특성을 잘 살릴 것. 이렇게 가스불로 열을 가하던 찌던 어쨌든 간에 보통 이제 열을 가해서 재료의 상태를 변화시키죠. 그 열을 통해서 적절한 형태의 화학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재료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향미를 우리에게 주죠. 고기를, 생고기를 먹는 것과 익은 고기, 구운 고기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위치하는 것처럼 생선도 마찬가지고요. 밥도 마찬가지죠. 적절한 열 에너지를 가해서 적절한
적절하게 재료의 상태를 우리가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끼는 형태로 바꾸는 것. 그리고 나머지가 양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양념의 기본 원리는 맛을 내는 기본 양념의 베이스는 단맛, 신맛, 짠맛 뭐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어디셔널하게 들어가는 게 이 감칠맛이라는 예죠. 감칠맛. 뭐 화학 조미료인 미원, MSG도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토마토, 뭐 다시마, 조개 이런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감칠맛. 감칠맛은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단순한 향도 아니죠. 그러면은 결국에 맛의 기본은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단맛, 짠맛, 신맛, 감칠맛. 이걸로 소스를 마련을 하고, 그리고 나머지는 원재료와 그 소스를 적절하게 섞는 것. 그게 저는 요리의 단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일단 양파를 다 썰었으니 양파를 잘 한번 볶아볼까요? 올리브유를 활용을 하겠습니다. 불을 올려줍시다. 오늘은 볶음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버섯을 좀 잘게 썰 필요가 있어요. 제가 파스타 할 때는 좀 두툼하게 썰어 넣어서 좀 청키한 맛을 즐기는 편인데, 오늘 볶음밥은 그 정도로 하면은 밥이랑 이 버섯이라는 재료가 좀 따로 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적절하게 평소보다는 잘게 썰어 주겠습니다. 사람의 미각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, 재료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향이 좋아도 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맛있게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거는 왜 그런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해결될 수가 없는 영역이죠. 우리 감각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죠. 왜 그런지는 모르죠. 다만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생존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의 생존에 염분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. 필수적이라서 우리의 감각계가, 특히 우리의 이 미각이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의 짠맛을 원하게끔 되어 있다,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이것은 증명될 수가 없는 전적으로 가설에 불과한 그런 영역이죠. 아무튼 간은 잘 해야 됩니다. 고등어 갈치가 아무리 맛있어도 간 안 돼 있으면은 못 먹어요. 소고기도 마찬가지죠. 제가 수없이 많은 알리오 올리오를 직접 해 먹었지만은 이게 정말 신기하거든요. 알리오 올리오가 정말 간단한 재료와 간단한 레시피를 지니고 있는데, 우리가 적절한 조리를 해서, 그리고 적절한 간을 해서 그 천연 재료 마늘과 올리브유와 이게 어우러졌을 때 결과물이 주는 만족감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. 마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되게 꿀 빤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우리는 해줄 게 별로 있지도 않은데 그 결과물이 너무 좋으니까 참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감정마저 드는데, 오늘 재료도 사실 그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랑 크게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. 조리 방법도 그러하고.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것은 곡물로 이루어진 주재료 파스타 면이 아니라 밥알로 바뀌었다는 거, 그거 하나입니다. 하지만 저는 결국에 이 밥이라는 것도, 혹은 우리가 떡볶이를 먹을 때 쓰는 가래떡이라는 것도 결국에 파스타와 동일하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, 뭐 이게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고, 제가 그 알리오 올리오에 대한 좋은 기억을 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해보는 이 마늘 볶음밥, 이것도 참 어떤 저한테 만족감을 가져다 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. 확실히 저는 뭐 제가 대단한 요리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일 뿐이지만은,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좋아하고 즐기고 생활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. 식도락이라는 거를 데일리로 참 잘 즐기고 사는 그런 행복한 입장이 있구나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기 자신한테 만족스럽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어떻게, 왜 그것이 오만하다고 비춰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, 오만한 것과 스스로 자신이 있는 거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죠. 오만한 거는 에러건트라고 하고, 자신이 있다는 거는 셀프 컨피던트라고 하는데, 전혀 뜻이 같지 않은데 약간 동의어로 취급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엄연히 다른 영역이죠. 뜻이 완전히 다르죠. 아무튼 저는 꽤나 이 식생활에서 자신 있는, 그리고 행복한 식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맛있어 보이나요? 지금 볶는 중에 좀 밑간을 살짝 해줬고요. 밑간을 좀 해두면은 볶음밥을 했을 때, 요 재료를 씹을 때 나오는 풍미가 조금 더 좋아져요. 그거는 볶음밥을 다 완성하고 나서 후에 간을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, 느낌이. 재료에 스며있는 그 간도 꽤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. 자, 이제 버터를 조금 넣어줄게요.
버터는 저는 참 좋아해요. 없어서 못 먹고 비싸서 못 먹는 거지, 버터라는 요 재료는 신선하고 좋은 버터는 아주 유익하고 정말 고급 식재료라는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꼭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버터를 활용해서 버섯이랑 양파들 잘 볶아주고 그 다음에 밥을 얹어서 같이 이 소스와 버무릴 때도 버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풍미를 가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스타 면을 삶을 때는 우리가 면수에 간을 해서 면을 삶죠. 그런데 이 밥은 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스타와 조리 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은 이 밥에 간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어떤 식으로 할지 뭐 방법은 되게 많아요. 뭐 간장도 있고 혹은 액젓 뭐 이런 걸로 감칠맛과 그 염도를 적절하게 넣어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나는 그 액젓과 간장의 향이 싫다 그러면은 퓨어하게 소금만 쓸 수도 있는 거죠. 정답이라는 건 없고 내가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. 저는 간장을 조금 쓰기는 할 거예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잘 익어가고 있고요. 양파랑 버섯이 타지 않게 약불로 볶아주고 있는데, 이걸 볶아줄 동안 마늘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민서로 완전히 빡에서 팬에서 같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양이면은 아마 충분한, 제가 느끼기에 충분한 마늘 향을 선사해 줄 것 같아요. 마늘에 한번 마탱이 가보는 겁니다. 저도 이게 고향이 경상도라서 그런지 짜게 먹는 건 아닌데 이 향신료의 강렬함을 꽤나 사랑합니다. 특히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국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. 제가 이 센 양념을 꽤나 좋아한다는 사실을. 그래서 저는 허거 같은 거 매우 좋아합니다. 홍탕 좋아합니다. 자, 그럼 꼭지 다 땄고요. 이케아 민서를 활용해서 신속하게 마늘을 빻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민서가 지렛대를 활용해서 압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구조 자체가 부하를 되게 좀 많이 받아요. 상당히 큰 토크, 우리 악력을 이용해서 상당히 큰 토크가 구조물에 가해지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견고하지 않으면은 금방 망가지거든요. 그런데 우연히 제가 다른 거를 구입하다가 이케아에 요 민서가 있길래 반신반의하듯이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너무 좋네요. 한 1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뭐 구조적인 결함, 구조적인 그 내구도의 문제 그런 거 없었고 상당히 편리하고 확실하게 마늘을 지리겨줄 수 있는 요 민서 정말 추천드립니다.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엄니한테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. 요 민서로 하면은 절구에 찢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팬 위에서 바로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나 충격 발생할 일 없어서 되게 좋아요. 다만 뭐 단점이 있다면은 한 번에 많은 마늘을 빻을 수가 없죠. 한 개씩, 두 개씩 넣어야 돼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. 공정이 좀 느리죠. 마늘 이런저런 각종 방법들로 가공을 많이 해봤는데 요 민서로 빠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. 이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. 이것이 요리를 할 때 가장 마늘이 가진 이 향과 맛을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민서 구조가 되게 간단해서 지금 마늘 조각들을 분리를 하고 나중에 세척하는 것도 되게 간편합니다. 빻은 마늘들을 우리가 아까 부어줬던 버터와 올리브유랑 잘 몸이 되도록 볶아줄게요. 올리브유를 조금 더 부어주고요. 이러면은 올리브유가 마늘을 볶아 나가면서 올리브유의 마늘 향이 아주 잘 배죠. 그리고 마늘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야만이 정말 풍부하고 확실하고 우수한 마늘 향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. 이거는 한번 직접 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마늘은 금방 익는 데다가 잘 타기 때문에 반드시 약불로 조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저는 마늘을 너무 안 익혀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익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마늘이 색깔이 바뀔 정도로 익히게 되면은 마늘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알싸한, 제가 참 사랑에 맞지 않는 그 특유의 향이 많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볶아주되 색깔이 변하기 전까지 볶아주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. 이 익은 마늘이 가지고 있는 약간 특유의 감칠맛과 달달함이 있고요. 그리고 생마늘이 가진 그 강렬한 그 향이 있죠. 그런 것도 날아가지 않고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.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. 또 이게 밥 넣어가지고도 한 판 또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불을 여기서 끄고 밥을 넣고 나서 버터 한 조각을 더 얹어주고 잘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요 밥은요 100% 쌀이 아니죠. 한 보리 60%, 쌀 30%에 퀴노아, 여기 아주 좁쌀처럼 보이는 게 퀴노아인데 퀴노아를 한 5에서 10% 정도 섞은 그런 잡곡밥이고요.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은 저는 100% 쌀밥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. 요즘에는 저는 뭐 다른 곡물들을 적절하게 섞어 먹는 거를 좋아하고요. 한동안 이걸 먹었다 싶으면은 바꿔서 또 다른 거를 먹어보고 한 가지만 먹진 않고 계속 바꾸면서 권태를 피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테스트를 해보고 뭐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요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보리예요. 보리가 참 맛있더라고요. 어떨 때는 보리만 이용해서 밥을 하기도 합니다. 잘 익는 거 맞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. 저는 전기밥솥이 아니라 가스브레이 압력밥솥을 사용을 하는데 보리가 사실 뻣뻣한 거는 맞아요. 근데 그러면은 압력솥을 더 돌리면 되죠. 아주 심플한 문제입니다. 그럼 여기다가 버터 한 조각을 더 넣어서 잘 섞어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기본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우리는 요 밥에다가 잘 코팅을 해주면 끝납니다. 그리고 간도 적절하게 맞춰줘야겠죠. 간장 조금 넣어볼게요. 이 간장은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거고요. 요 정도, 요까지 해서 자 버터 넣고 간장 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거는 버터랑 요 간장을 밥 아래 고루 스며들 수 있게끔 잘 섞어서 코팅을 해주는 거고요. 여기서도 해결되지 않는 염도는 소금으로 조절해 볼 생각입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는 통깨 같은 거 뿌려주면 아주 완벽하겠죠. 사실상 얘는 우리가 정말 쉽게 간식처럼 활용해서 먹는 그 참기름에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거 있죠. 그거에 약간 고오급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. 그거에 약간 고오급, 약간이 아니지, 꽤나 고오급 버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.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거 우리 정말 쉽게 하죠. 밥 익고 진간장 살짝 얹고 참기름 올리고 깨 뿌려서 섞어 먹으면 끝나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하는 요 디쉬에서는 마늘과 버섯을 올리브유와 버터에 잘 볶아 주어서 뭐 꽤나 고오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꽤나 고오급이다. 꽤나 잘 섞인 것 같은데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괜찮은데요? 볶음밥을 할 때는 요 기름들이 밥 아래 잘 코팅되고 스며들도록 조리를 해서 조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먹었을 때 적절한 그런 형태의 밥이 되죠. 약간 매콤함을 주기 위해서 페퍼를 조금만 뿌리겠습니다. 저는 일반적인 형태의 한식을 잘 먹지 않거든요. 파스타나 뭐 리조또 혹은 뭐 이런 볶음밥 이런 식으로 일품 요리를 만들어 먹는 걸 선호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일품 요리를 해 먹으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. 거의 안 나오죠.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일품 요리가 제 라이프 스타일에는 상당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뭐 보존이 아주 용이한 김치 같은 것들 좀 곁들여 먹으면은 충분히 꽤나 괜찮은 식단이 되죠. 굳이 여기 지금 양파, 뭐 버섯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갔는데 꼭 양파만 활용해서 혹은 버섯을 활용해서 우리 한식 먹을 때 쓰는 것처럼 뭐 버섯 무침을 만든다거나 볶음 같은 거를 따로 만든다거나 이러면은 각각의 디쉬를 각각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드는 일품 요리보다는 분명히 품이 몇 배로 들겠죠. 저는 그게 제 라이프 스타일상 맞지 않아서 요렇게 먹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.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고요. 충분히 잘 섞여 있거든요. 그리고 향은 뭐 말할 것도 없죠. 아주 좋은 향을 보여줍니다. 여긴 버터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. 간 한번 보고 마늘 보이시죠? 마늘과 버터가 이 향과 맛의 베이스를 싹 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간 요 버섯이 그리고 페퍼가 이 베이스 맛을 돋워 주겠죠. 뭐 맛있네요. 아주 맛있어요. 처음 해보는 건데 꽤 뭐 예상 이상으로 마늘과 버터 그리고 버섯의 요 어우러짐이 아주 환상적이고 좋습니다. 조금 식으면은 여기다가 통깨만 조금 뿌려서 먹어보려고 해요. 제가 아까 요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쌀알이나 쌀알 한 톨이나 파스타 면 하나랑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네요. 요거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파스타죠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리를 하고 있고 공감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여기다가 통깨, 자 이런 왁구에 통깨를 좀 뿌려보자.
아름답나요?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. 맛도 참 괜찮고, 앞으로 뭐 알리오에 올리오 파스타 하듯이 이 밥을 이용해서도 종종 해 먹어 볼 것 같아요. 괜찮죠? 그러면은 저는 촬영을 여기서 마치고 얘를 먹으러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